시간은 이제 테마 26번 부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은 양이 좀 짧아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부합은 사실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어요. 근데 독자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대부분 저당권과 관련해서 저당권의 범위 문제로 지문 한두 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저당권의 효력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한 덩어리로 다루는 거니까 저당권이 거기에 미치는 거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든 안 되든 부합 부분에는 저당권이 미친다. 저당권에서 잘 보게 되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부합의 정의가 나오죠. 부합이란 소유자가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었다. 요게 이제 부합이에요. 그럼 부합되었다라고 하면 같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칙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에, 계약을 통해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최초 취득이 되고요. 근데 부합한 물건, 이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요. 누가 소유자냐?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동산이 1억짜리 부동산에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예요.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부합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산끼리도 부합되고요. 부동산끼리도 부합이 돼요. 증축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도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부합의 원인은 묻지 않아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상관없고요.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권한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요. 뭐랑 달라요? 농작물. 농작물은 경작자 거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부합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내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에 붙어서 그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나는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그건 부당이득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없을 때만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고. 그러면 7번에 한번 볼게요. 7번은 좀 길죠? 뭐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 무과실이었어요. 그러면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건은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뭘 매매를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매매했어요. 엘베 매매. 그리고 이제 을은요, 그거를 사서 병이라는 사람과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급, 얘가 이제 공사업자였거든요.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공사를 따낸 거예요.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엘리베이터를 살 때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건데 얘가 대금을 안 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얘가 대금을 안 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그냥 설치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에 뭐가 돼버렸겠어요? 부합이 된 거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 감손이 심하니까 부합이 됐어요. 근데 이 병은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대.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럼 얘는 이 동산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소위 뭘 한 거냐면 선의 취득을 한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갑이
이 병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보상 청구하려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나중에 을에게 대금을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지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으로서는 이 제3자 병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보죠. 권원이 있대. 권원에 의해서 물건을 설치했으면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아요. 그래서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이 권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요 권원자들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볼게요. 권원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면 얘는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시면 토지의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승낙해 줄 권한이 없어요. 우리 임대차에서 남 빌려줄 때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요. 임대인,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의 승낙만 받았지 소유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 앞에서 공부한 거죠. 그리고 등기된 임목, 그리고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권원 없이 농작물 심었다. 이건 무조건 경작자 거라고 했죠. 그리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없대.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요. 근데 독립성이 인정되면 증축 부분만 증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구성 부분 이 말 나오면 그냥 부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 토지의 부속, 뭐에 기해서? 권원을 가지고 부속시켰죠. 그럼 누구 거야? 지상권자 거야. 이건 옳은 지문. 니은.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뭐야? 배추. 성숙한 배추예요. 재배철에 이르는 배추는 경작자가 소유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네. 그럼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되어 있네.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됩니다. 증축 부분은. 따라서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죠.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리을 빼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부합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건물은요 절대로 토지에 부합할 수 없어요. 건물은 언제나 독립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2번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경작자 거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중요한 말은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부합되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부합되면 이건 한 덩어리잖아요. 그럼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니까 경락인, 매수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4번. 임차인만, 죄송합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대. 누구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 임대인 승낙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건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4번이 옳은 지문. 자,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다. 아까 우리 이거 무슨 사건이야? 엘리베이터 사건.
엘리베이터 사건. 그럼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 그럼 이 건물주는 엘리베이터를 선의 취득한 거라고 했죠. 따라서 매도인은 그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예상 문제 1번 부합에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했대. 상관없어요. 누가 소유자라고요? 부동산 소유자.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2번.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그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 자,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그러면 타인 권원에 의해 부합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귀속될 수가 없어요. 구성 부분 이러면 그냥 부합이 되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네요. 3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고요.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심었어요. 식재했다. 그러면 누구 거야? 사용차주 거죠. 아까 임차인, 지상권자, 사용차주가 식재했다면 그건 그들의 것이다. 자, 5번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합에서 틀린 것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 자, 누가 했다고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했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 거지. 맞습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증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성이 없대. 독립성이 없으면 임차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죠. 답은 2번이고. 자, 3번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네요.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4번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합이에요. 부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얼마 안 되죠. 간단하게 봤고 다음 테마는 이제 공유가 됩니다.